오늘은 빠르게 하고 싶은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대부분 최근 혹은 작년부터 배당 투자를 시작하셨을 겁니다. 이것도 데이터로 볼 수 있죠. 작년 초부터 대폭락이 시작됐을 때 그때부터 슈드 유입이 많아졌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처음 구입한 후에는 과거 슈드도 함께 폭락한 때를 보면서 저때 샀으면 지금 배당이 얼마였을 텐데 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그랬습니다. 지금이 미래의 저때 샀으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도 정말 여러 영상을 통해 확인해 봤죠? 단기적 등락으로 샀다 팔았다를 반복할 만한 ETF가 아닙니다. 저는 이 단기적 하락이 아주 반가운 사람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마이너스 4.2% 하락했습니다. 기존 영상에서 다뤘던 내용이죠. 슈드의 일자별 주식 현황입니다. 이 자료는 5월 1일의 자료이고 이렇게 5월 31일의 자료도 있습니다. 5월 1일 대비 마이너스 4.2% 떨어진 상태죠. 이 자료를 이용하면 이 떨어진 4.2%가 어떤 종목 때문인지 혹은 어떤 섹터에서 많이 떨어졌는지 소수점 단위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C2C 혹은 C2G라고 하죠. 성장 혹은 하락에 기여한 비중을 하나하나 뜯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자, C2C를 뽑아보면 이렇습니다. 각 주식별 보유 비중과 가격의 등락을 통해 5월 한 달간 마이너스 4%에 어떤 주식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브로드컴이 혼자 1%를 올렸죠. 4%의 비중으로 30%에 가까운 주가 상승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슈드 전체에서 혼자 1%를 올린 겁니다. 하지만 하락분이 더 커서 결과적으로 하락한 모습이죠. 그럼 하락 기여가 큰 순으로 보겠습니다. 제약회사 FB, 석유회사 쉐브론, 물류회사 UPS, 그리고 통신사 버라이즌, 코카콜라 등이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다들 주가가 작지 않게 빠졌는데 비중이 아주 높았죠. 그래서 하락 기여 비중도 높았습니다. 다음은 상승 기여 순으로 보겠습니다. 여기선 티가 확 나죠? 브로드컴, 시스코, TI, 슈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IT 섹터 3종목 전부입니다. 이 3종목이 상승에 많이 기여했습니다. 나머지는 딱히 상승이라고 보기 어렵죠? 이걸 한 번에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락을 주도한 종목들, 그리고 IT가 최대한 방어한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 슈드의 종목 비중도 다음과 같이 변했습니다. 초록색으로 표시된 게 순위 상승이고요. 다 IT 섹터죠.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순위 하락입니다. 골고루 있죠. 이걸 섹터별로 나눠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모두 더하면 마이너스 4.2%가 되겠죠. 단 3종목으로 1.3% 상승한 IT 섹터입니다. 사실 이 정도면 브로드컴 혼자서 캐리했다고 봐도 무리가 없겠죠? 브로드컴 갑자기 왜 올랐을까요? AI 반도체로 수혜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하락이 컸던 3개 섹터를 보겠습니다. 산업, 제약, 필수재입니다. 산업은 거의 다 하락했죠?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건 슈드가 안 좋다기보다 전체적인 시장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뒤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시장 자체가 별로 안 좋습니다. 필수재도 똑같습니다. 슈드가 이상한 게 아니라 시장 자체가 안 좋습니다. 코카콜라, 펩시가 떨어지면 말 다 했죠. 자, 이렇게 슈드만 보면 비교가 어렵겠죠. 상대적으로 스파이는 왜 더 좋은 성과를 냈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S&P 500 안에서 각 섹터별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이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섹터별 등락을 체크할 때 아주 유용한데요. 이걸 시가총액순으로 다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S&P 500 스파이가 됩니다. 섹터 ETF의 주가 흐름과 슈드의 섹터별 평균 주가 흐름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딱 2개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시장이 대부분 안 좋습니다. 거의 비슷한 비율로 하락했죠. 일부 섹터는 슈드의 종목 수가 매우 적어서 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략적으로 참고해주세요. 그런데 IT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애플, 마소, 엔비디아, 슈드에 다 없죠. 스파이에는 있습니다. 거기다가 섹터 비중 차이가
가격도 2배 차이죠.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슈드나 스파이나 시장 전체적으로 떨어진 건 비슷합니다. 그런데 스파이는 IT 성장주의 종목수가 많고 비중이 더 크죠. 그 IT 섹터가 상승하면서 하락을 방어한 보합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슈드는 다 없죠. 브로드컴, 시스코, TI 3개밖에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IT 섹터의 상승을 통한 방어를 잘 못한 모습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통해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슈드, 자꾸 왜 떨어질까요?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IT 비중이 높은 스파이가 IT 상승을 통해 보합세를 이뤄냈죠. 또 기술 성장주로 꽉 찬 QQQ는 오히려 아주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가 될지 모르죠. 향후 기술 성장주 하락 시 QQQ나 스파이는 데미지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죠. IT 섹터 정말 좋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유망할 거고요. 저도 일정 비율로 꾸준히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정말 크죠. 한번 크게 하락하면 10년 후에 은퇴하고 싶었는데 15년, 20년으로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오히려 더 빨라질 수도 있겠죠. 이 부분은 추후에 더 심도 깊은 영상으로 한 번 더 다뤄보겠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목표 시기에 은퇴하고 싶다면 변동성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존 영상을 통해 살펴봤지만 변동성이 낮은 게 배당이죠. 제가 가장 추천하는 조합은 원하는 목표 시기에 은퇴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 대부분을 배당 중심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크거나 리스크가 큰 자산의 경우 은퇴에 문제 없도록 오르면 보너스, 다 잃어도 상관없을 정도로 투자하는 겁니다. 이 내용도 나중에 영상으로 다뤄볼게요. 다시 처음으로 액자식 구성을 해보자면 은퇴 이전의 하락은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투자 초기의 하락장은 축복이라고도 하죠. 슈드, 스파이 같은 지수 ETF로 꾸준히 투자하시고 QQQ도 좋습니다. 다만 변동성은 미리 확인하고 투자합시다. 뇌동매매 하지 마시고 이상한 종목 사지 마시고 시장지수 ETF로 최소 20년 이상 장기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잼툴이었습니다.